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공개도면 8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도면 해독 진행하겠습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이 축 중심을 기준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럼 2번 부품은 축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회전을 하게 됩니다. 2번 부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출력 공차가 적용이 되어야 되고 조립부에는 틈새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A부에 조립이 되는 기준 치수는 축의 지름 파이 5입니다. 파이 5보다 구멍의 크기가 더욱더 커야지만 틈새가 발생하겠죠. 축 지름 5 더하기 1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한다면 A부의 지름은 6이 됩니다. 그 다음 B부에 조립이 되는 기준 치수 6보다 B부의 크기가 더 커야지만 이쪽에 틈새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1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한다면 B부의 크기는 7이 됩니다. 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이 되는 축 중심을 기준으로 원점을 잡으면 모델링이 쉽고 이 원점으로부터 많은 치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속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축 중심을 원점으로,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원점으로 잡고 양옆으로 돌출을 하게 된다면 이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되겠죠. 2번 부품 마찬가지로 조립이 되는 축의 중심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을 이제 원점으로 잡는다면 정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조립을 할 때 이 작업 평면으로 구속을 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다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2, 라운드는 R3이라고 나와 있죠. 시험을 볼 때 도면을 받게 됩니다. 그럼 도면에 출력 공차가 적용이 된 A부와 B부의 치수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지시가 없는 부분의 못깎기는 이렇게 빨간색 펜으로 R3으로 적어 놓으시면 모델링을 할 때 누락이 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도 C2, 여기도 C2, 여기도 R3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누락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델링 진행하겠습니다. 새 문서 standard.ipt 정면도의 스케치, 원을 그리겠습니다. 축 지름 5, 돌출 양옆으로 거리는 16, 정면도에 다시 한 번 더 스케치, F7번 단면 보고 직사각형을 그리고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동일한 위치에 치수를 넣게 되면 나중에 검토를 할 때에도 조금 더 쉽게 검토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못깎기 반지름 5.5, 돌출 양옆으로 거리는 6,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정면도에서 스케치, F7번 단면 보고 절단 모서리 투영해서 모서리선 얻어오고 원을 그리겠습니다. 반지름 7, 지름값 14, 직선을 그릴게요. 원의 4분점으로부터 직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고 모형 돌출 양옆으로 거리는 16, 다음 못깎기 R3 모서리 선택을 하고 정면도에서 스케치, F7번 단면 보고 절단 모서리 투영하고 직선 그리고 치수, 돌출 영역 선택하고 양옆으로 거리는 8, 차집합
확인. 앞쪽 면에 스케치, B번호, A 텍스트 선택하고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01번 문자 드래그해서 전체 다 선택하고 크기는 7. 위치는 임의의 위치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출. 문자가 돌출이 되지 않는다면 글꼴을 변경을 하시면 돼요. 차집합으로 거리는 1만큼만 파주시면 돼요. 모델링이 잘 됐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뷰,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숨은 선 잘 보이고 평면도 숨은 선 잘 보이죠. 검토를 하실 때에는 내가 그렸었던 이 스케치의 크기 그리고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치수들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하나만 잘못돼도 형상이 잘못 출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작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오작 처리가 되면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빨리 하시고 꼭 검토를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컨트롤 S 저장, B번호 01, 부품번호 01,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파일 형식 스텝 파일, 저장, 새 문서 standard.ipt.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A부, 지름 6. 원을 하나 더 그릴게요. 반지름 5.5 곱하기 2. 지름값 11이 나오겠죠.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4분점에서 형태를 동일하게 잡아주고 치수, 원의 중심으로부터 높이 6, 7, 23.5, 원의 중심으로부터 18. 그 다음 이렇게 불완전 상태로 초록색 선이 남는다면 이 끝점을 드래그를 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 선이 기울어지죠. 이 선은 수직 상태가 아닙니다.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 선 수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목깎기 3, 돌출, 영역 선택하고 양옆으로 거리는 16. 이쪽 면에서 스케치, 중심점 직사각형으로 사각형을 그려주고 치수는 출력 공차가 적용이 된 B부 7. 치수 6에 있는 이 외형선과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형상투영으로 모서리선 얻어오고 이 끝점을 이렇게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실수를 하지 않았나 치수를 기입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6. 완벽합니다. 돌출, 차집합, 길게 전체 다 뻥 뚫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못따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2. 모서리, 여기도 모서리 확인.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 B번호 01, 파일 번호 02, 파일 사본 저장, 스텝 파일 저장. 조립품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새 문서 standard.iam. 1번 부품은 고정이 되는 부품, 2번 부품은 움직이는 부품이죠. 1번 부품 먼저 불러오고, 먼저 불러오는 부품은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부품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고, 형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뷰, 조명은 회색 공간, 비주얼 스타일은 모서리로 음영 처리. 부품을 드래그를 해서 약간 이동을 시키고 구속, 축과 축 방향은 반대, 확인. 그 다음 구속, 각 부품의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을 일치를 시킬게요. 확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뜬다 라고 하면 편집을 누르고 솔루션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네, 조립을 잘 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품을 전체 다 선택을 하고 간섭 분석. 간섭이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조립이 됐죠. 출력 공차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틈새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축 부분 여기 틈새 0.5, 0.5 출력 공차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측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멍의 크기는 지름 6 A부, 그 다음 축 지름은 5, 출력 공차 1이 적용이 되어서 이쪽에 0.5의 틈새, 0.5의 틈새가 발생을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측정. 이쪽 면과 이쪽 면, 네, 0.5. 이쪽 면과 이쪽 면 0.5. 0.5의 틈새, 0.5의 틈새, 출력 공차 1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출력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이렇게 베드 위에 안착을 시켜놓고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쪽 부분에, 틈새 부분에 서포트가 생성이 돼요. 이 간격은 모델링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 틈새는 엄청 크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 0.5라는 틈새는 엄청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포트가 생성이 되면 이 두 개의 부품은 무조건 붙게 돼요. 붙게 되면 작동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후가공 시간에 여기 부분을 막 칼로 긁어내요. 후가공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제거를 하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거의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또는 파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파손이 되느냐? 1번 부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품을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층 한 층씩 쌓여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개의 부품을 작동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부품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결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결 방향으로 힘에 매우 취약해서 파손이 발생을 해요. 쫙 하고 쪼개질 수도 있어요. 파손이 발생한다면 이것 또한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엄청 안 좋은 방향이에요. 이렇게 세워서 출력을 하면 아주 좋겠죠. 이 부품을 이렇게 세워서 출력을 할지 이렇게 세워서 출력을 할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작은 틈새 부분에 서포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출력을 한다면 여기에 서포트가 생성이 될 거고 서포트를 제거를 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여기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서포트를 제거를 하기도 쉬울 거예요. 이쪽 축 부분은 여기에 아주 조금 서포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서포트는 제거를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품의 위치를 고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속, 각도, 이 면과 이 면 선택을 하고 솔루션 첫 번째, 각도 값은 0도,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비번호 01, 부품번호 03, 파일, 사본 저장, 스텝 파일,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파일 형식 STL, 옵션, 해상도 높음,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 꼭 밀리미터로 해주셔야 돼요. 센티미터로 하게 되면 실격에 해당이 됩니다. 파일 번호는 04, 저장, 큐라를 실행하겠습니다. STL 파일을 불러올게요. 조립품을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하겠습니다. 각도는 90도.
바닥에 잘 안착이 되었고, 프린팅 설정을 하겠습니다. 층 높이 0.2, 벽 상단 하단 두께 0.8, 내부 체온 밀도 10%로 설정을 할게요. 프린팅 온도 210도, 베드 온도 50도, 프린팅 속도 6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서포트는 항상 생성이 되게 해야 되고, 어디에나 오버행 각도 60, 또 서포트 밀도 10%, 상단 바닥거리 0.2, 인터페이스 체크 해제, 빌드 플레이트 레프트 추가 여백 2, 슬라이스. 출력 시간이 1시간 20분 내로 들어오죠.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프린팅 속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한 40 정도. 그럼 제품의 품질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고 안정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체온 밀도를 올리게 되면 내부가 더 채워져서 더욱더 튼튼하게 출력이 되겠죠. 슬라이스. 1시간 2분. 미리 보기. 오른쪽에 바렐 드래그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레프트 잘 생성이 되고, 바닥면 그리고 내부 체움 잘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서포트도 잘 생성이 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형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다 하셨으면 파일에 저장. 비번호 01, 파일 번호 04, 파일 형식 G코드, 저장. 최종적으로 총 8개의 파일을 저장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1번 부품 IPT 파일, 스텝 파일, 2번 부품 IPT 파일, 스텝 파일, 조립품 3번 파일, 스텝 파일, 그리고 STL 파일 04, G코드 파일, 총 8개의 파일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